네, 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조금 전에 성우 청약이 끝났지만 내일부터 또 두 종목이 청약을 시작합니다. 탐런 토탈 솔루션 그리고 에이럭스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등장하는 종목이 너무 많다 보니까 청약 정보 중심으로 평소보다 조금 더 엑기스만 전달드리는 게 좋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두 종목은 청약 판단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두 종목은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에 청약을 하고 그리고 목요일부터 또 두 종목이 청약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비례 청약 기준으로 보면 유진 스펙 11호까지 총 5종목이 청약이 겹쳐서 진행되는 일정이고요. 저도 비례 청약을 해야 되는데 머리가 조금 아픈 일정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두 종목은 환불금을 다음 주 월요일에 돌려받을 수가 있게 되니까 환불 기간은 4일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이 11월 1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유진 스펙이 어제 늦게 수요 예측 결과를 발표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유진 스펙은 성우와 함께 31일에 상장하게 되었고 다음날 또 두 종목이 함께 상장하거든요. 이틀 연달아 동시 상장을 하게 되는 일정이라서 스케줄이 그다지 좋지 않고요. 여하튼 동시 상장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그러면 먼저 오늘부터 청약을 시작한 유진 스펙을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유진 스펙은 450만 주로 90억 원을 모집하는 스펙인데요. 사이즈가 소형급이고 공모가는 다른 스펙과 마찬가지로 2,000원입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유진투자증권인데 이번 청약은 최대 11만 주까지 청약을 신청할 수가 있더라고요. 풀 청약을 하려면 증거금은 2억 2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 그리고 최소 수량이 100주로 많은 편이거든요. 균등 청약만 참여를 하시더라도 증거금은 20만 원입니다. 그리고 유진투자증권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수요 예측에 참여했던 기관 수는 2,014개였고 기관 경쟁률은 1,255대 1로 마감이 되었는데요. 최근에 상장을 했던 스펙들과 수요 예측 결과가 뭐 큰 차이가 없거든요. 수요 예측 결과는 무난했다고 판단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유진 스펙 균등 청약만 해볼까 고민은 하고 있는데 청약을 참여하시는 분들이 조금 적어서 균등으로 10주 정도 받을 수가 있다면 한번 해볼 생각이고요. 그렇지 않다면 그냥 이번에는 포기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종목을 본격적으로 체크를 해볼 텐데 먼저 수요 예측 결과를 보면 탐런 토탈 솔루션은 기관 경쟁률이 516대 1이었고 2,335개의 기관이 참여를 했더라고요. 그리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1.7%였고 그리고 에이럭스는 기관 경쟁률이 973대 1이었고 약 2,100개 기관이 참여를 했고 의무 합격을 신청한 비율은 0.4%였는데요. 두 종목은 모두 수요 예측 결과가 양호하게 나왔지만 그래도 탐런 쪽이 약간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무 합격을 자세하게 보면 탐런은 수량 기준으로 1.7% 신청이 들어왔고 건수 기준으로는 1.2% 신청이 들어왔는데요. 1개월 확약이 11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물량을 받고 싶기는 하지만 기존 주주 보호의 수가 풀리기 전에 물량을 정리하고 싶다는 기관들이 조금 있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에이럭스는 수량 기준으로 0.4%, 건수 기준으로는 0.3%로 확약이 저조하게 신청이 들어왔으니까요. 두 종목은 최종 배정에서 확약이 어느 정도까지 늘어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의무 확약 때문에 물량이 크게 줄어드는 것을 기대하기는 조금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한 종목씩 청약 조건을 체크를 해볼 텐데요. 먼저 탐런부터 보면 이 종목은 공모가가 18,000원으로 결정이 되었거든요. 상단 가격을 29% 초과했는데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8,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5% 이상이었거든요. 가격을 무리하게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최근에 공모주들이 20% 정도 초과가 되고 있었는데 조금 더 많이 초과시켰다는 게 약간 좀 그렇고요. 여하튼 그래서 이번 IPO로는 45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3,500억 원으로 상장하게 되었으니까요. 코스닥 종목 중에서는 사이즈가 대형급입니다. 그리고 탐런은 LG그룹에게 1994년부터 부품을 공급해온 협력사라고 하는데요. LG전자부터 시작해서 LG디스플레이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까지 계열사를 점점 확대해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35년간 LG그룹의 협력사로 기업을 운영을 해왔고 현재 매출의 82%는 LG그룹에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면 탄탄한 고객사를 보유한 기업이고
부정적으로 보면 LG그룹 의존도가 너무 큰 편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앞서 수요 예측 결과를 보셨겠지만 기관 투자자들은 긍정적으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여러 가지 제품을 생산하고 있는데 크게 분류를 해보면 자동차 부품과 TV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IT 관련 부품으로 구분할 수가 있었고요. 그 중에서도 자동차 내부 센터 패시아에 들어가는 디스플레이 관련된 부품이 현재 매출의 약 5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실적을 체크해보니까 일단 매출이 아주 큰 회사였는데요. 23년 매출액은 약 5,100억 원이었고 올해 상반기도 2,550억 원 정도 매출이 나왔으니까요. 올해도 매출액은 5천억 원을 넘기리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다만 이익률이 높지는 않았는데 영업이익률은 6%, 그리고 순이익률이 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대기업 1차 협력사 수준 정도의 손익구조를 보여주고 있는 회사인 것 같은데 그래도 적자 없이 계속 흑자를 유지하면서 탄탄하게 운영이 되어 왔던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탐너는 현재 실적으로 공모가를 산정을 했는데요. 공모가 산정을 위해서 비교했던 유사기업 중에서는 토비스라는 종목과 시가총액이 조금 비슷한 수준이거든요. 토비스의 현재 밸류가 PER이 약 11배 정도 되는데 탐너는 PER 12.7배로 상장을 하게 되었으니까요. 절대적인 밸류가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유사기업보다는 밸류가 약간 높게 상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합니다. 여하튼 요즘에 밸류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니까 그냥 이 정도로 참고만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종목 총 2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우리 사주조합에 따로 배정하지 않았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62만 5천 주가 배정됩니다. 그리고 주관사는 KB증권이고요. 일반 고객은 2만 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풀 청약을 하시려면 증거금은 1억 8천만 원이 필요하게 되고요. 그리고 최소 수량은 10주로 증거금은 9만 원이 필요하고 KB증권은 수수료로 1,500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목은 유통 물량이 정말 큰 장점인데요.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없고 상장일에 공모주주가 보유한 물량만 약 247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 조건입니다. 공모주주 물량도 적은 편이라서 전체 주식의 약 12% 물량만 유통될 수 있는 조건에다가 공모가 기준 유통금액도 약 400억 원 정도밖에 되지 않고요. 그리고 스톡옵션 같은 걸로 상장일에 추가되는 물량도 없기 때문에 탐런의 유통 물량은 최상급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일단 탐런은 여기까지 보고 이제 에이럭스를 체크를 해볼 텐데요. 이 종목은 공모가가 16,000원으로 결정이 되었는데 상단 가격을 19% 초과했으니까 최근 공모주들과 비슷한 수준으로 초과가 되었고요. 공모가 신청 결과를 보면 16,000원 이상을 신청한 비율이 약 90% 이상이거든요. 공모 가격은 수요 예측 결과를 무난하게 반영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이럭스는 이번 IPO로 240억 원을 모집하게 되고 공모가 기준 시가총액은 약 2,100억 원입니다. 그리고 에이럭스는 로봇 관련 기업이긴 한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산업 현장에 사용되는 로봇은 아니고 교육용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더라고요. 약간 레고 느낌으로 조립할 수 있는 로봇을 주로 만들고 있던데 이 종목이 만드는 로봇들은 주로 초등학교 방과 후 수업 교재로 활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로봇 사업을 하다가 21년부터 드론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드론을 그냥 가볍게 날려볼 수가 있는 그런 교육용 드론을 만들고 있지만 이 드론을 현재 미국에도 수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이럭스는 앞으로 엔터나 촬영용 등 조금 더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는 드론으로 영역을 넓혀갈 계획이고 이번 IPO로 모집하는 자금 대부분도 드론 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보면 드론을 향후 주력 사업으로 육성하려는 회사인 것 같았습니다. 자, 그리고 실적을 체크를 해보니까 실적이 양호했는데요. 23년에 매출액이 548억 원으로 23년 대비 약 50%가 늘어났고 그리고 올해 상반기 실적과 9월까지 누계 실적이 증권신고서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수치를 고려를 해보면 올해도 전년 정도의 매출액은 나올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률이 9% 정도이니까 아주 높지는 않지만 그래도 계속 흑자를 유지하고 있으니까요. 무난한 실적을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공모 가격이 적절한 밸류인지 조금 파악하기는 어려웠는데요. 유사기업 두 곳이 에이럭스와 사업적으로 큰 연관성을 찾기도 어려웠지만
에이럭스가 공모가 기준 PER이 약 51배로 상장하게 되었거든요. 기술 특례 종목을 제외한다면 최근 공모주 중에서는 가장 높은 밸류로 상장하는 종목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밸류를 유사 기업과 비교해 보는 것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그래도 수요 예측 결과는 양호하게 나왔으니까요. 상장일에는 수급의 힘을 조금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 정도라고 생각을 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에이럭스는 이번에 IPO로 150만 주를 모집하는데, 이 종목 역시 우리사주 조합에 따로 배정을 했던 수량은 없고요. 일반 투자자에게는 약 38만 주를 배정합니다. 그리고 주관사가 한국투자증권인데요. 최근에 한투가 주관하는 종목이 상당히 많은데, 이번 종목은 일반 고객이라면 6,000주까지 청약을 할 수가 있으니까 증거금은 4,8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최소 수량은 50주로 증거금은 40만 원이고요. 한투도 청약 수수료는 2,000원입니다. 그리고 상장일에는 462만 주가 유통될 수가 있는데요. 전체 주식의 약 35% 물량이 유통되는 조건이라서 유통 물량이 조금 많은 편이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유통금액도 약 700억 원대이니까 가벼운 종목은 아닙니다. 그리고 유통 물량의 구성을 보면 기존 주주는 313만 주를 상장일에 매도할 수 있으니까 이 종목은 기존 주주가 보유한 물량이 공모주주보다는 2배 정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상장일에 기존 주주들이 흐름을 조금 만들어 주느냐가 중요하다고 보이는데요. 일단 기존 주주는 대부분 재무적 투자자로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재무적 투자자가 270만 주를 보유하면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이들이 상장일의 흐름을 조금 만들면서 물량을 스마트하게 정리해 주길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3년간 유상증자로 취득했던 기존 주주들의 평단가를 보니까 21년도는 6,181원이었고 작년에는 주당 약 9,100원으로 취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취득했던 주주들도 공모가 대비 약 40% 저렴하게 취득을 했으니까요. 상장일에 공모가 대비 크게 상승하지 않더라도 물량이 나올 수 있는 환경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톡옵션이 있었는데요. 조금 특이한 게 보통 임원들이 받는 스톡옵션들은 행사를 하더라도 의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이번 종목은 그런 멘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화면 보시는 스톡옵션 물량이 정말 상장일부터 다 행사가 될 수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전부 나온다면 약 55만 주가 늘어나게 됩니다. 전체 주식의 4% 정도가 늘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스톡옵션은 유통 물량을 조금 더 부담스럽게 만들어 줄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번 종목의 유통 물량은 단점이 조금 더 크다고 생각이 되고 함께 상장하는 탐론 토탈 솔루션과는 조금 차이가 큰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해볼 텐데요. 어제 상장을 했던 루미르 수요 예측 결과가 부진하게 나왔지만 주가가 60%까지 상승을 했고 오늘 한캠도 80% 정도까지 상승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최근 흐름에서 약간의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었지만 일단은 두 종목이 상장할 때 흐름은 어떻게 바뀔지가 모르니까 자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상장하기 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최근 공모주들이 일단 아주 큰 시세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상장일에 50% 이상은 주가가 올라가는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두 종목은 함께 상장한다는 변수가 있는데 저번 주에 인스피언하고 YJ링크 보셨잖아요. 시작은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았던 인스피언 쪽이 높게 출발을 했지만 결국 장중에는 YJ링크가 더 크게 상승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두 종목도 상장일에 변수가 있을 것 같지만 일단 시작은 탐런이 유리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두 종목의 수요 예측 결과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되지만 유통 물량 비중뿐만 아니라 유통 금액도 탐런 쪽이 가벼우니까요. 일단 시초 가격은 탐런이 조금 더 높게 출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어차피 시작 이후에는 흐름에 따라서 수급이 움직일 테니까요. 지난번처럼 변수가 충분히 나올 수가 있고 상장일에는 잘 대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탐런 토탈 솔루션은 비례청약을 고민하고 있고 에이럭스는 균등만 해보려고 하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두 종목 중에서는 탐런이 조금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고 수요 예측 결과가 괜찮았던 에이럭스를 청약하지 않는 것은 조금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고요. 내일 또 두 종목을 정리를 해볼 테니까 그 종목들을 보면서 비례 청약을 어떻게 해볼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아마 내일도 오늘처럼 두 종목을 함께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 생각이니까요. 저는 내일 저녁에 다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